네, 오늘은 더위가 가시고 선선하게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절기상 처서이지만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강풍에 많은 비가 내려도 전국적인 폭염특보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날씨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종다리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비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 밤 사이에 사실 어제 낮 기온이 서울 같은 경우가 뭐 30도, 31도 정도 네. 기록했는데 밤 사이에 서울에서 열대야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뭐 기온이 25도를 웃돌았다는 거니까 이 15시간의 이 시간 동안에 기온이 불과 뭐 한 7, 8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서도 지금 32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역대 1위 기록을 이제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부산이라든지 강릉 지역에서도 밤 사이에 체감 온도가 30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밤사이에 수증기로 인해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더위가 훨씬 더 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픽에 서울이 지금 32일째,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역시 이제 밤더위가 나타나면서 38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지속이 됐습니다. 네. 기존 2위 기록이 지금 44일 연속이고요. 제주에서 기존 2위, 역대 2위로 장기간 열대가 나타났던 그 해가 2016년에 39일입니다. 2016년도 뭐 1994년이나 2018년 못지않은 굉장한 더위가 나타났던 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가 38일 연속으로 밤더위가 나타났으니까요. 내일도 이제 열대야가 기록이 된다면 기존 2위 기록과 동률이 되겠고요. 네. 어쨌든 기상 관측, 이 기상 기록 자체는 최신 나타난 그런 기록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밤 사이에 다시 한번 또 제주에서 열대야가 나타난다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긴 밤더위는 를 제주에서 이제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태풍이 지나갔고 그로 인해서 비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제주에서는 뭐 태풍특보까지도 내려졌으니까요. 이렇게 네. 태풍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열대야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말씀드린 서울을 포함해서 인천이랑 수원 지역에서도 내려졌고요. 강원에서도 원주와 강릉, 춘천에서도 역시 이제 밤더위가 심했습니다. 충청의 서산과 청주 지역, 호남의 여수, 목포, 광주 지역, 영남의 부산을 포함한 창원, 포항, 대구, 제주에서도 역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고 부산에서는 태풍의 어떤 비가 좀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열대야가 잠시 좀 주춤했었는데 네. 다시 하루 만에 밤더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태풍 열대저하보에 이어서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인데 비가 얼마나 더 내리나요? 예, 이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뭐 많은 곳은 100mm 가까운 많은 비가 쏟아지게 됐죠. 예. 특히 이제 시간당 50에서 60mm에 달하는 물벼락이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이 태풍을 뒤따라서 바로 이제 비구름들이 서해상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비구름의 가장 강한 이 중심 세력들은 북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뭐 북한에서 이제 물을 무단으로 이제 방류하면서 임진강의 수위가 현재 이제 크게 상승한 그래서 홍수주의보까지도 내려져 있습니다. 북한 쪽으로 비구름의 중심이 지나가기 때문에 북한과 가까운 인접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8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에 달하는 집중 호우도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이런 수도권과 강원의 많은 내륙 지역들 그리고 이제 충청의 대전, 세종 이런 충청 지역 포함한 중부지방 대부분에서도 네. 최대한 60mm 가량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전에는 지금 소강 상태에 드는 지역들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밖에 호남과 영남 지방에서도 5에서 많은 곳은 50mm 정도, 제주에서도 10에서 한 60mm 정도이니까요. 어제 이제 태풍의 영향으로 뭐 직간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바로 이제 다음 날인 오늘도 이 비구름의 영향으로 역시 이제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이 절기상 처서입니다. 이때쯤이면 날이 선선해져서 뭐 처서 마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동안 처서 이후에 날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시기적으로 이제 처서가 되면 우리가 보통 여름철에는 낮의 길이가 길죠. 예. 낮의 길이가 길면
아무래도 이제 지면이 햇볕의 에너지를 받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기온이 여름철에 많이 오르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절기처서가 지나고 나면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고 점차 이제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니까 햇볕을 받을 시간이 그만큼 여름철보다는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절기처서 이후에는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기온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통계적으로 봐도 과거보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1도가량 같은 처선날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30년에는 평균 기온이 24.4도였는데요. 예. 최근에는 25.4도 기록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온난화를 겪으면 기온이 당연히 이제 오르게 되겠죠. 예. 실제적으로 처서도 과거보다 이제 최근에 처서가 훨씬 더 이제 더운 그런 통계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처서에는 처서가 지나고 나면 선선한 날이 좀 선선한 그런 기온을 좀 기록했다면 이제 최근의 처서에서는 처서가 지나고 나서도 가을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늦여름 더위가 이제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이틀 연속 강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서 마법 시기에 비까지 오는데 더위가 안 꺾인다는 거죠? 예, 오늘 뭐 낮 기온 지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서울과 춘천이 31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려도 사실 낮 기온이 30도 밑으로 내려가지는 네. 않거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수증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최근에 낮 기온이 31도면 뭐 체감 온도는 33도, 34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염주의보 기준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니까 지금 옅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저 많은 지역들, 주로 이제 중부지방에 해당이 되는데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태풍이 약화된 열대 저기압도 지나가고 이로 인해서 강풍이 불고 폭우도 쏟아지게 됐었고요. 오늘도 역시 이제 비구름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에 달한다. 그리고 이제 광주도 32도, 대구 34도니까 남부지방의 체감 온도는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오늘 많을 것으로 보여서요. 절기처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이제 폭염 그리고 이제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지긋지긋한 더위가 좀 언제쯤 물러나고 좀 선선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폭염특보 지도를 보셨을 때 중부지방이 폭염주의보였는데 네. 강원 동해안 지역이 폭염경보, 그래서 짙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절기처서가 지나면 말씀해드린 대로 이제 날이 조금씩 선선해져야 되는 시기인데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강원 동해안에 지금 짙은 보라색, 그래서 폭염경보가 다시 내려졌거든요. 그 예. 얘기는 이 폭염특보라는 것 자체가 이틀 이상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강원 동해안 지역에 저 지금 오늘 낮 기온이 35도, 36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주말까지 저 지역은 체감 온도가 36, 7도를 기록한다는 의미니까요. 절기처서 이후에도 굉장한 폭염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열대야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 봐도 낮 기온이 33도, 다음 주 월요일에 기온이 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34도까지 오르게 되니까 체감 온도는 뭐 35, 6도를 기록하겠죠. 그리고 아침 기온 같은 경우도 열대야 기준이 25도인데요. 뭐 26도, 25도.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고 기상청에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열흘 예보를 내놓고 있는데 네. 열흘이면 9월 1일까지거든요. 9월 1일까지의 기온을 봐도 9월 1일 날 서울의 기온이 31도입니다. 오늘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요. 아침 기온 25도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지금 뭐 34, 5도에서 9월 달 초로 가면 이제 뭐 30도 초반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어도 어쨌든 체감 더위로만 본다면 33도 안팎을 지금 8월 하순에 이어서 9월 1일까지도 현재는 기상청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이제 3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예. 그래서 2,994명 기록하게 됐고요. 2018년이 역대 이제 가장 더웠던 해인데 그 해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더위병 환자가 많은 올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위 이어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위병에 대한 대비 밤낮으로 꾸준하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첫 영향을 준 이 9호 태풍 종다리는 지나갔고 바로 10호 태풍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 10호 태풍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9호 태풍 종다리는 뭐 많은 폭우를 쏟아내기도 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를 꺾지는 못했죠. 예. 바로 이어서 이제 말씀해주신 10호 태풍 산산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괌 북쪽 해상에서 지금 보시는 이제 오늘 새벽에 발생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일본을 향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폭염 덩어리들이 주변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 폭염 덩어리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일본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예상대로라면 이 태풍 산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 태풍이 일본을 지나서 동해상으로 이제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다음 주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날씨의 어떤 기압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현재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오늘 막 발생한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예. 뭐 직접 앞으로 이제 이 태풍이 뭐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지 아니면 지금 예상대로 일본으로 갈지에 대해서 경로는 이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 태풍이 동해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또 한 번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뜨거운 바다에서 수증기가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다음 주에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또 굉장히 푹푹 찌는 듯한 기온이 굉장히 좀 크게 오르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네. 그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네, 태풍 종다리가 지났고 오늘은 절기상 처서입니다만 한동안 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